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커리어 고민을 나누는 리드미팟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최 팀장입니다. 리드미팟은 리드미다 투데이 어디라고요? 리드미다 투데이. 오늘 뭐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죠? 리드미다 투데이에 게재된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관련된 수다를 가감없이 나누는 팟캐스트 방송입니다. 편안한 수다를 위해서 각자의 본명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회사에 대한 적나라한 속 얘기들이 공개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드미팟은 유튜브와 애플 팟캐스트 그리고 팟빵을 통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곳은 강남 소재 리드미 사무실 한켠에 혹자는 창고와 같다라고 얘기했던. 이제 R&D 센터로 개명을 할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사무실 한켠에 무시하지 마세요. 네, 회의실이고요. 자, 오늘도 저를 포함해서 역시 네 분의 패널이 자리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오늘은 저를 포함해서 5분의 패널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3월의 첫 방송인데 오늘 특별히 3월의 첫 방송을 마치 기념이라도 하듯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기를 찾아주셨습니다. 무려 5명. 무려 5분. 그리고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준에서는 기존에 들으셨던 목소리가 아닌 기존에 들으셨던 목소리는 저와 저. 대표님 굉장히 불손하죠. 네. 뭐 팀장님도 저라고 그랬어요. 단어는 본인도 유명하다는 겁니까? 아니 단어는 저 이랬지만 네. 그 태도는 거의 뭐 나? 뭐 약간 이런 느낌. 저와 대표님 외에는 오늘 세 분의 게스트들께서 참석을 해주셨고요. 세 분께서 오시는 김에 저희 뭐 요건 약간 비밀 누설인데 저희가 한 번 모이면 3편씩 녹음을 합니다. 네, 그래서 3월에 1주, 2주, 3주 차의 방송을 요 세 분과 함께 총 저희 5명이서 같이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야심한 밤에 각자 또 업무들이 있으신 가운데 굉장히 힘들게 와주셨는데 자, 한 분씩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어떤 순서로 한번 해볼까요?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1분 자기소개로. 1분인가요? 아니, 자기소개서 하시니까 맨날. 네. 저희 또 면접은 면접을 안 하시니까. 텍스트에 강하신 그러시네요. 백자 자기소개서 이런 거. 네, 백자 자기소개. 나중에 서면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윤상호라고 하고요. 자소설닷컴이라는 취업준비생 자기소개서 작성을 돕는 서비스를 창업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소설닷컴. 예, 자소서닷컴이 아니고 자소설닷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또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조선소에서 해양 플랜트라는 거를 설계 일을 하고 있는 성대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떳떳하지 못해서 실명을 밝히지 못하겠습니다. 너무 그 죄짓고 산 게 많아서 그러니까요. 이분께서는 성대리라고 혹시나 이름이 성대리냐 이렇게 이해하신 아재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누가요? 네. 누가? 이분의 이름 접니다. 난 이런 게 좋아. 이분의 성함은 아니고 그죠? 예, 회사에서의 직급이 대리. 그렇죠. 네, 그래서 성대리님 또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성대리님 어떻게 오신 분이신지. 요 분은 제가 따로 소개를 할까 했는데 지금 한번 소개해 보죠. 참고로 본인이 그렇게 소개하라고요? 아니 참고로 이 성대리님은 저희가 특별히 모셨는데 지금 그러면 윤상호 이사님은 특별히 안 모셨습니까? 윤상 이사님 굉장히 특별히 모셨고요. 네. 그 성대리님은 저희 방송을 지금까지 한 편도 빠짐없이 열혈 청취하신. 심지어는 올라오고 나서 얼마 있다 피드백을 줘요. 그러니까요. 마치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진짜 모니터링 하고 있다는 듯 이렇게 그렇죠. 들으시는. 열심히 듣고 있죠. 네, 정말. 주로 어디서 들으십니까? 주로 일하면서? 그렇진 않고요. 출퇴근할 때 듣거나 이제 한 번에 다 듣진 못하고 보통 나눠서 듣고 나눠서.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나눠 듣기 내공이 신공인가요? 네. 들으려면 이렇게는 들어야지. 이게 한 40대부터는 나눠 들으면 앞에 내용이 뭐였지 막 까먹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막 다시 돌려 듣는데 나눠 듣기 앞에만 계속 듣게 되죠. 계속 앞에만 듣고 잠들고 이러는데 아무튼 반갑습니다. 그 얘기 나온 김에 어떤 에피소드, 어떤 방송이 제일 재밌으셨어요? 사실 재밌는 거는 하나 꼽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방송 들었던 것 중에서는 이제 뭔가 한마디 하고 싶다 했던 방송이 하나 있었는데 재미가 없었다는 얘기군요. 바로 점프를 하는데요? 그거는 아니죠. 근데 아, 그게 정확하게 기억나는데 학과 선택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때 그때 조 대리님이 이제 지금 안 계시지만 조 대리님이
사촌 동생이었나요? 엘리베이터 학과를 강력하게 추천해서 아, 그쵸. 엘리베이터 나도 기억이 안 회사를 나네. 기억나 기억나. 관련 회사를 있었구나. 이제 가게 됐다 이렇게 음. 말씀하신 게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걸 들으면서 만약에 그러면은 엘리베이터 회사들이 우리나라의 사업을 만약 안 한다 이러면은 너무 선택의 길이 좁지 않나 약간 이런 코멘트를 한번 남겨보고 싶었어요. 오. 아 하늘 품고 오셨구나. 되게 내가 꼭 나가서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 그렇죠. 아니 이분이 굉장히 꼼꼼하신 분 같은 그러니까 게 뒤끝이 있네. 이 방송이 되게 옛날 방송인데 그 그러니까 방송이 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를 마음속에 두고 있었던 거지. 내가 이 얘기는 꼭 하리라. 꼭 하리라. 그때 그래서 바로 피드백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열혈 청취자시네요. 무서운 사람인데. 네, 저는 엘리베이터 학과라고 하셔서 순간 네. 우리가 저런 걸 한 적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좀 깜짝 놀랐다니까요. 이런 생각을. 제 생각에는 음, 오늘 얘기를 만약에 우리가 하다가 뭐 맺힐 것 같은 게 있다라고 하면 실명을 확 얘기해버리죠. 그러시죠. 네, 뭔가 보험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참고로 이 방송을 편집도 제가 하는데 제가 아직까지 편집 기술이 삐 처리를 못해요. 그래서 방송 들어가면 그냥 끝입니다. 네. 아무튼 확 그냥 얘기해버릴 수도 네. 있어. 아무튼 정말 감사합니다. 뭐 그런 일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이 열혈 청취자가 한 분이라도 이렇게 계시다는 게 얼마나 저희가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럼 사실 우리가 초반에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열혈 청취자가 생겨가지고 한번 모셨으면 되게 재밌겠다 막 그쵸. 그랬었는데 요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때로 한번 모아보자. 조만간에 때로 한번 모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저희가 이제 때로 모아서 한번 공개 방송을 하자. 그러니까요. 네, 이런 교회 분들 좀 모셔오시고. 그럼요. 네, 저도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좀 데려다 놓고. 뭐 교회 버스로다가 한번 그럼요. 제가 모셔오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공개 방송을 하면 얼굴이 노출되지 않나요? 뭐 가면 하나씩 씌우면 되죠. 괜찮습니다. 뭐 복면 팟캐스트 이런 거에서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아이디어를 또. 네. 자 이제 세 번째 게스트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월부터 리드미에서 인턴으로 막 3주째 일하고 있는 정성현이라고 합니다. 따끈따끈합니다. 야, 박수가 막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되게 유도해서 치는 것 같은데요. 야, 그 2월부터 3주째 일하고 계시다는 멘트에서 우리의 녹음 시점이 밝혀졌네요. 저희는 2월에 녹음을 하면서 3월이냐. 네. 원래 방송이 다 그런 그쵸? 거죠. 사실 제가 멘트를 막 날씨 굉장히 따뜻한데 뭐 이런 얘기 하려고 했는데 망했네요. 네. 성현님은 어떤 계기로 리드미에서 인턴을 하게 되셨나요? 저는 사실 리드미에서 지금 SNS 콘텐츠 마케팅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관련 일을 쭉 하고 싶었는데 제가 좀 기술력이 딸리는 기술적인 단점이 어떤 기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포토샵이라던가 뭐 엑셀이라던가 하지만 사람은 본질 아니겠습니까? 근데 리드미에서 이제 공고를 모르면 가르쳐 준다 이렇게 되셔가지고 진짜 모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오, 좋네요. 되게 훈훈하네요. 그럼 되게 잘해요. 아. 감도 있고 잘합니다. 방송인데 이렇게 얘기하실 때 뭐 어떻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빨리 쳐다보고 있는데. 야, 오늘 세 분의 게스트를 모셨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죠?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윤 이사님, 네. 그죠? 윤 이사님, 성대리님 그리고 성현님, 네, 이렇게 세 분이 그쵸. 계십니다. 성대리님 가운데 한자가 다른데 이렇게 느낌이 달라요. 어떤 핑크의 그분이랑. 성률이. 네. 요게 이제 40대. 너무 갭이 아니 우리 40대부터 이런 대화를 하거든요 우리가. 그냥 우리가 쏙쏙 바뀌지 않아요. 집에 가면 생각난다니까. 그러니까. 그죠? 가면서 자기 전에. 5,100번 타고 갈 때 생각이 다 나요. 갑자기 생각나고. 자, 오늘 3월이 됐는데 말이죠. 2월 셋째 주긴 하지만 지금 3월이 됐습니다. 3월 첫째 주인데 여러분 그냥 지금 어떠세요? 벌써 뭐 황사가 봅니까? 뭐 그러진 않겠죠. 네. 날씨가 굉장히 많이 풀렸습니다. 풀렸죠. 예. 그럼요. 3월인데 그죠? 풀렸고 이 방송이 아마 3월 2일 혹은 3월에 올라갈 텐데 이때쯤에는 어떤 날인가요? 3월 2일 3일 하면 3일째 다음
3.1절 다음 네, 날. 아까 태극기도 막 휘날리던데요. 피곤한 날. 보통 이때가 이제 입학해서 그죠? 새롭게 학교에 들어가는 날이고 또 그 이런 게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보면 그 1월과 2월은 왠지 좀 아직도 뭐 새해 분위기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약간 좀 붕 뜬 아니요. 느낌이 일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없답니다. 없대는데 20살 다니시길래.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3월 되면 이제 뭔가 좀 진짜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영업직에 계신 분들은 1월, 2월에 연휴 보내고 어쩌고 뭐 하고 갔는데 갑자기 3월 되면 야 이제 벌써 1분기가 끝나는구나. 그렇죠. 이제 분기 실적에 이제 쪼이시게 될 이제 이런 시점인데 자 제가 이렇게 썰을 푼 이유는 뭐냐? 저희 3월의 주제는 1월의 주제는 뭐였죠? 우리 열혈 청취자님? 나도 몰랐는데 아시더라고. 1월은 이동이었죠. 이동이었죠. 1월의 주제는 이동. 2월의 주제는 힐링. 힐링. 네. 자 이제 3월의 주제는 때에 맞게 저희가 시작으로 했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새로운 시작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나눠볼 텐데요. 3월이 또 봄도 되고, 그렇죠? 만물이 소생하는 봄 아니겠습니까? 이 새로운 시작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과연 또 3월 한 달 동안 펼쳐질지 여러분 한번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저희 첫 번째 주인데 대표님 이번 주 첫 주 시작의 첫 주는 어떤 내용으로 한번 해볼까요? 최근 작년 재작년 정도였었죠. 그 사람들이 이제 막 그 퇴사에 대한 이직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면서 주목받았던 단어 중에 하나가 갭 이어라는 게 있습니다. 갭 이어요. 네, 갭 이어라는 게 있죠. 예. 갭은 청바지 갭 그겁니까? 그리고 안 나오나 그랬습니다. 네. 이분이 갑에 있다 보니까 그 단어를 되게 좋아요. 그죠? 고맙죠. 너무 좋아요. 그쵸. 네. 자, 그래서 아직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짜. 무슨 소리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진짜 우리 둘 빼고 지금 다 어안이 벙벙. 쟤네들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너무 재밌는데. 큰일 났다. 근데 우리 아들도 웃어요 이런 거. 그래요? 아, 정말요? 다행이네요. 큰일 났네.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 지금 갔습니까? 갭이요. 갭이요. 잠깐만 한눈을 팔면 잊어먹어가지고 이제 갭이어라는 게 있는데 갭이어는 다 아시죠? 아시죠 윤성 회사님? 네, 갭이요. 뭐예요? 이게 이제 뭐 직장이나 뭐 되게 어디 진작에 뭐- 받으시네. 네. 예. 사실 저희 오늘 두 번째 만난 겁니다. 네. 그래요? 네. 근데 이렇게 막대해도 됩니까?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는 거지? 되게 친한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괜찮아요. 네. 방금 얼굴을 뵙고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봤다라는 걸 방금 다시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네. 되게 당황하신 얼굴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큰일 났네. 우리 협업돼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갭이어는 이제 중간에 1년쯤 자기가 못했던 거 하면서 네 쉬기도 맞습니다. 하고. 너무 우리가 이제 바쁘게 달리다 보니까 인생에 포즈를 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갭이어라는 단어가 이제 글로벌리 되게 좀 약간 트렌디한 단어로 인식이 됐었었죠. 이제 그게 이 얘기를 왜 하느냐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살면서 저도 이직하면서 한 4개월인가를 엄청 놀아봤거든요. 인생의 황금기였었는데 그때를 생각해보다 보니까 1년까지는 아니더라도 1년은 못 놀았을 것 같아. 1년은 제가 성격이 1년은 못 놀았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몇 달 정도 노는 건 되게 좋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모 대학교랑 프로그램을 하나 만든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갭먼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대학생들이 대학생활을 하면서 한 달, 두 달 정도는 뭔가 다른 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갭먼스라는 걸 저희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봤는데 그럼 이게 리드미와 어떤 대학교가 같이 그럼요. 콜라보죠. 콜라보. 대단하십니다. 네, 그럼요. 리드미가 많은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요. 엄청난.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되게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뭐 어떤 친구는 우리가 근데 여기서 되게 힌트를 잡을 게 많은 게 사실 저희 아들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냐면 여행 그냥 가지 말라라는 거죠. 오사카를 갔는데 오사카 편의점을 털어서 여기서 BM을 막 보는 이제 이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왜 일본 편의점은 이렇게 달라? 이런 걸 분석을 하는 거죠. 대학생들이. 그렇죠? 오사카 가보셨습니까? 전 가봤습니다. 뭐가 맛있던가요? 전 다 맛있었습니다. 네. 네, 그냥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너무 맛있었어요. 그렇군요. 네. 편의점 분석을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다 맛있어요. 만들면 팔리니까. 그러니까 분석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진짜. 쓸데없는 짓을.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여기 보면 뭐 중국 시안을 가신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분은 경복궁 같은 데 가서 막 분석을 하신 분도 있으시고. 그럼 저걸 대학생들이 한 달 동안 하는 거예요? 네, 거의 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도 무리는 어, 없습니다. 그러면 학기 중에요. 지금 방학 때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되게 좋은 건 뭐냐면 본인이 플랜을 세운 다음에 사실 여기서 하는 모든 행동들은 이따 자소설닷컴에서 이제 한번 코멘트 해주시겠지만 다 자기소개서에 소재로 쓰인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인공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본인이 진짜 하고 싶어서 하는 일들을 저렇게 즐기면서 하게 되면 내 커리어가 쌓인다라는 거죠. 커리어에 대한 경험이. 근데 이 대학교가 되게 좋은 건 뭐냐면 저 비용을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전액을 지원합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네, 좋은 학교 이거 어느 학교입니까? 이거? 부산에 있는 네. 실명을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D대학입니다. 부산에 있는 D대학. D대학. 네. 어. 그렇죠. 동아시아 대학인가? 그런 의미에서 그렇죠. 서아시아 말고 그렇죠. 네. 그건 안 했었어야 되는데. 네. D대학이라고 했잖아요. D대학. 참 씁쓸하네요. 그러니까. 자, 아무튼 그래서 겟먼스에 네. 대해서.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여기 에피소드가 워낙 많아서 여기 있는 에피소드는 정말 재밌는 게 많아요. 막 상해에 가서 있었던 일들, 뭐 일본, 다음에 어떤 친구는 외국 그 제스프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십니까? 알죠? 제스프리. 키위. 아 그렇죠. 네. 키위라고 아시면 반만 아시는 거예요. 오. 골드 키위를 우리나라에. 아. 골드 키위입니다. 그렇죠. 수익성이 확 달라요. 그렇죠, 그렇죠. 골드 키위는. 그렇군요. 그냥 골드 키위 떠먹거든요. 그렇죠. 골드 키위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실 어느 나라에서 한 줄 아십니까? 제스프리가 되게 깨끗한 나라예요. 뭐 네덜란드? 네덜란드? 되게 새롭다. 네덜란드 키위. 깨끗한 나라. 뭔가 되게 새로운데요? 깨끗한 나라 뉴질랜드. 뉴질랜드, 네, 그렇죠. 아. 뉴질랜드에 삽니다. 뉴질랜드. 네, 뉴질랜드에 사고요. 저 회사의 한국 지사장을 하셨던 분을 제가 좀 이제 친하게 알고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 네덜란드의 아니 어쨌든 랜드니까. 네. 뉴질랜드 네. 뉴질랜드에 가면 저 본사에 가면 경쟁 이런 느낌이 거의 안 된대요. 그냥 평온하답니다 그냥. 뉴질랜드란 나라 자체가 그렇대요. 맞아요. 네. 그래서 되게 사람 살기 좋은 하지만 심심한 그런 나라라고 하고요. 제스프리에 더 알아보겠다라고 이제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팀도 있고. 예. 그다음에 보면은 되게 특이한 나라도 많이 나와요. 근데 특이한 지역도 많이 나오고. 이런 거를 리드미다 투데이에 들어와서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죠? 어떤 검색 키워드가 있을까요? 아니면 뭐 사실 지금 최신에 가면 이분들 거의 도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보시면 거의 최신에는 이분들께 올라와 있고요.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이분들이 이런 일들을 저희도 보면서 오히려 배워요. 기획을 사실 저희가 하기는 했는데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해볼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많은 대학생들이 요즘에는 LCC가 있으니까 저 열혈 청취자님 LCC가 뭡니까? 우리 이거 한번 했었는데 옛날에. 영어로 말해야 되나요? 그럼요. 로우 코스트 캐리어나. 진짜 대단한. 진짜 이분은 네.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리드미파 퀴즈 같은 거 내면은 1등 하실 것 같아요. 진짜. 그러게. 상품을 한번 나중에 걸어서 해볼까요? 한번 해보죠, 진짜. 네. 뭐 갖고 싶으세요? 그걸 상품으로 걸을게요. 그냥 상품권으로 하시죠. 되게 세속적인. 네, 굉장히 세속적인. 알겠습니다. 되게 찌들어 있구나. 네, 그럼요. 순수해 보이는데 그렇진 않네요. 네. 하여간 그래서 이제 최신 메뉴에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와 있고요. 저도 사실 많이 배웠던 게 여행을 갈 때도 이런 테마를 가지고서 갈 수 있겠구나. 뭐 즐길 수도 있는데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저희 이제 사실 뭐 방송에 갭이 좀 있으니까 한 2주 정도 갭이 있으니까 요거 들으실 때는 최신의 도배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근데 지금의 기세면 그때까지 가지 않을까? 그럴 수 있나요? 혹시나 찾고 싶은 분들은 갭 먼트라고 찾아보시면 키워드가 대부분 다 붙어 있습니다. 네.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저희가 지금 이 데이터 때문에 분명히 영어였나 한글로 겟먼스라고 쓰라고 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겟먼스라고도 쓰고요. 어떤 분은 또 GAP 뭐 MONTH라고 썼는데 또 어떤 분은 또 막 붙여서 쓰고 어떤 분은 띄어서 쓰고 힘듭니다 저희 IT가. 그렇게 다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또 재미입니다. 그럼요. 네. 이렇게 해도 걸릴까? 뭐 이런 거죠. 네.
자, 이런 그 겟먼스를 오늘 이렇게 소개해 주신 이유는 사실은 살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생을 살면서 자신을 돌아볼 기회 또는 내가 한 번쯤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서 미래에 대해서 준비할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없거든요. 저도 되게 우연치 않게 회사를 때려치면서 1년을 쉬어보겠다라고 했지만 결국엔 4개월밖에 못 쉬었어요. 그렇게 일하러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잘해. 깨알 자랑. 아, 회사를 정해놓고 4개월을 쉬셨어요? 거의 그렇게 됐어요. 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회사를 때려치고 난 다음에 나는 놀 거야라고 했는데 이제 같이 때려치신 분들이 계속 이제 그 헤드헌터들이랑 얘기가 왔다 갔다 하고 연락이 오고 사실 그랬었어요 그때는. 요즘은 마켓이 너무 어려서 그렇지는 않은데 사실 그때 때려칠 때는 뭐 재수없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갈 데 없겠어? 뭐 이러고 때려치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중간에 이제 오퍼 오는 것도 더 놀래요 그러다가 이제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금융사 상무님께서 삼고초려라는 걸 하셔가지고 뭐 이런 회사에 우리가 가도 되겠어? 그랬는데 농담이 아니고 마지막 날 오셔가지고 그럼 나랑 술이랑 한번 좀 먹자. 네, 그래서 안 와도 좋다. 술이라도 한번 먹자 그래서 술을 먹었는데 그분의 비전이 되게 끌렸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같이 해보고 싶지 않을까라고 해서 갔었죠. 그러나 그건 술자리였을 뿐. 아니요. 그거는 맞았는데 현실적인 문제들이 아까 얘기하셨던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굴러 들어온 돌이 우리 이거 밥 먹으면서 했구나. 그쵸. 녹음이 안 됐군요. 네. 다시 해볼까요? 안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래서 현실과의 갭이 되게 많이 있었더라라는 거죠. 이게 40대들이 방송을 하면은 이런 일들이 되게 잦아요. 우리가 방송에서 했는지 그냥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네. 근데 좋지 않아요? 현실과 이상을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니까 뭐 약간 그 영화 뭐죠? 매트릭스? 아니 꿈 속에서 다시 꿈에 들어가고 인셉션. 약간 그런 느낌? 죄송합니다. 비유가 네. 봤는데 기억이 안 나. 아무튼 그래서. 네. 하여간 그래서 이제 인생에 있어서 한번 돌아볼 기회. 이걸 꼭 나이 든 사람만 갖느냐 아니라는 거죠. 3월은 무슨 달? 시작의 달? 개구리의 달? 네? 이래요. 이런 사람이 이런 분이 모 회사 지금 임원으로 가십니다. 아니 네? 진짜 반응들이 되게 솔직하구나. 나는 되게 그 전에 우리 그래도 나이대가 좀 있었을 때는 서로 챙겨주는. 네, 챙겨주고 그렇지 않아요. 받아주고 그렇지 않아요. 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저 이쪽만 보고 얘기하잖아요. 무서워가지고. 뭐 약간 둘이 방송하는 느낌이에요. 둘이 얘기해야 돼요. 둘이.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쉽지 않네. 그래서 이제 막 대학교에 입학하신 분들에게도 사실은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 겟먼스라는 주제를 한번 꺼내왔습니다. 어떤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죠? 뭐 물론 취업이 목적은 아니지만 어떻게 대학 생활을 하는 게 조금 더 풍성하고 본인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냥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의미가 있는 그런 그 과실을 대학 때 딸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대학 때는 그런 씨를 뿌리는 일들일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과연 그렇죠.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그런 의미 있는 씨들을 뿌릴 수 있느냐. 사실 저희가 몇 년 전부터 해오는 대학교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예비 신입생들이죠. 예비 신입생분들을 모시고서 이제 커리어 관련된 강의들을 해요. 사실 몇 년 전에 시작을 할 때는 다 미쳤다고 그랬거든요. 저걸 대학교 신입생 애들한테. 근데 분명한 건 정확한 건 취업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들어오면 이런 커리어에 대한 경우의 수들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고민을 해야지 벌써부터 취업 고민을 할 건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였는데 시작 초반에 사실 긴가민가 했어요. 과연 진짜 올까? 얘네들이 옵니다. 와요. 와서 끌려오는 친구도 솔직히 있어요. 부모님들한테 어쩔 수 없이. 근데 와서 되게 좋아하고 가요. 왜 그러냐 하면 중고등학교 때 진로 교육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되게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현실적인 얘기들을 풀어서 아플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때부터 준비하면 4년이라는 시간, 남자들은 거의 6년, 요즘 하석학번들도 있으니까 10년씩 장수학생들도 있단 말이죠. 이 시간을 놓고 볼 땐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인 거죠. 결국에는
중간 선택지는 취업이냐 창업이냐가 중간 선택지가 있을 거고요. 이 커리어 트랙을 밟게 되면 그 다음부터 경우의 수가 되게 많아지는데 우리는 이 고민을 안 하고서 어느 순간 눈을 딱 떠보면 특히 문과 그쵸? 그렇죠. 네, 딱 눈을 떠보면 내가 자소서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맞아요. 어디서? 자술닷컴에서 그렇죠. 자소서를 쓰고 있다라는. 예. 네. 그래 자소서를 쓸 때는 어디를 참고해야 되나요? 리드미 참고해서 리드미 점투데이. 네. 네. 참고로 두 회사는 아무런 지분 관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요. 두 번 만났다니까요? 하지만 우리 스타트업은 상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요. 서로 띄워주는. 그럼요. 네. 지금까지 약간 저희가 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이제 서두에 네, 우리가 네, 3월에 어떤 주제 그리고 그리고 좀 자고 올게요. 네, 왜 오늘 다 하신 것 같아요. 피곤해가지고. 지금 다 떨어졌어요. 그 왜 이제 우리가 이 대학 생활 어떤 그 부산에 있는 어떤 대학에서 겟먼스라는 것들을 왜 했는지를 잠깐 설명을 드렸고, 자 이제 세 분의 한번 얘기를 들어보죠. 이 중간부터 들으신 분들은 헷갈릴 거예요. 갑자기 두 명이 방송하는 방송 아니었어? 네, 사실 저희 세 분이 더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윤이사님. 네. 윤이사님 사실은 뭐 자소설닷컴이라는 회사의 이사이시긴 하지만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제 볼 수 없으셔서 그런데 나이는 어리시죠? 네, 제 88년생이에요. 88년생. 몇 살이에요? 죄송하지만 서른. 누가 서른이죠. 진동을- 올해 딱 네, 서른 됐어요. 예, 진동. 88년이 30인가요? 와. 네, 30. 네, 죄송합니다. 진동 소리가 들어갈 수 있어서. 88년생님 30이시구나. 네. 방금 진동은 네. 겟몬스에서 또 하나 올라왔다고 그렇군요. 다 저희는 여과 없이 방송되니까. 하면서 30살이시면 그래도 저는 얼굴 보고 훨씬 더 어리신 줄 알았는데. 네, 종종 듣습니다. 이게 깨알사랑이 트레인드인가요? 아니 이분이 보이는 그런 겸손한 이미지가 되게 다르시네. 네, 아무튼 그래서 30살이신데 그럼 이제 10년 전 네. 그죠? 10년 전에 대학 들어갈 때 이렇게 다시 돌아보면 어떤 추억이 있으세요? 혹은 뭐 난 이런 거 못 해봐서 너무 아쉽다 이런 것들 있으세요? 저는 대학교 들어가서 1학년 때 정말 원 없이 놀았어요. 그래서 진짜 아니, 고등학교 진짜 때 내가 외모랑 되게 다른 삶을 사시네. 진짜. 네. 그 말씀하세요. 이야기도 많이 듣는데 음. 고등학교 때 시달렸던 거를 이제 다 풀어야겠다. 제가 집이 전라도 광주인데 서울에 와서 이제 혼자 자취를 시작하면서 약간 자유와 방종의 그 경계를 경계를 너무나 즐기면서 1학년 1학기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거의 학교에 안 나가고 있다시피 이거 신입생들이 듣는 거 큰일 나는데? 제가 아까 이 대학 섭외가 생활이 있네. 인생의 전체 어떤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네네 씨를 과실을. 뿌리고 이렇게 그쵸. 했는데 제가 질문 드린 첫 번째 분께서 하는 얘기가 신나게 놀았다 뭐 근데 이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음.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제 좀 쉬고 싶다 어디 놀러 가고 싶다 좀 근데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안 들어요. 하도 많이 하도 놀아서. 놀아가지고. 나는 이제 놀 만큼 다 놀았고 나는 바쁘게 하는 것만 남았다 이제. 이게 오히려 약간 앞에서 몰아서 쉬고 뒤에서 달리는 원동력이 돼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아마 공감하시겠지만 그 웬만큼 쉬어서는 이런 마음이 들 수가 그렇죠. 없어요 진짜. 그죠? 그럼 진짜 그냥 대학 생활은 막 원 없이 1학년 때 1학년 1학기라고 하셨죠. 1학년 때. 주말에는 이제 정신을 차렸고 오케이. 네. 중간에 그러시네. 그 1학년 1학기 동안 뭘 하셨어요 주로? 주로 이제 거의 방에 있었. 게임? 네. 뭘 하셨나요? 그때 뭐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다 흥주가 없어가지고 하나를 오래는 못 하고 혼자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낮에는 자고 이제 친구들 수업 끝나면 친구들 만나서 놀고. 요런 게 자소서의 문항에 있습니다. 자신의 장단점에 대해서 논을하십시오. 단점은 나왔죠. 장점은 뭔가요? 제 장점이요? 오늘 두 번 만나신 분들답게 네. 굉장히 어색하네요. 굉장히 서먹서먹합니다. 근데 그게 좋은 경험은 아니죠. 사실 모두한테 그렇게 대학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그런 시간이 되게 좀 대학 와가지고 되게 혼란스럽고 특히 이제 처음으로 혼자 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하면서 고민들이 많고 그런 시간들이 조금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그랬던 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그때부터 게임하시면서 그렇죠. 이제 게임을 하면서 자기를 그런 돌아보고. 건데 자기를 돌아보고 그렇죠. 있는데
1학년 때부터 너무 이제 고등학생처럼 너무 학교 커리큘럼만 따라서 막 시험 공부하느라고 밤새고 똑같이 이렇게 갔다고 하면은 못했을 법한 고민을 그때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전공은 뭐셨어요? 저는 동물생명공학 아. 이과생인데 근데 그렇게 그 게임에 막 빠져서 하다 보면 불안하진 않으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저 불안이 항상 마음 한켠에 있죠. 아 내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때는 어렸으니까 만렙을 위해. 네, 그런 근데 또 하나는 그러면 불안감도 있었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시기 동안 정말 많이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 뭐 네. 또 새로운 이런 인생의 그 어떤 형태, 그러니까 혼자 살게 된, 혼자 뭔가 네, 헤쳐나가야 되는 이런 삶의 형태에 대한 고민들 많이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때 그런 고민들이 뭐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어떤 고민들이 있었고 내가 어떤 생각들에 빠져 있었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대학 와서 이제 처음 보는 사람들 특히 선후배 관계나 이런 데 있어서 좀 소심한 성격 그런 거에 좀 컴플렉스 같은 것 느끼고 내가 성격을 바꾸고 싶다, 변하고 싶다라는 마음과 또 그게 이제 잘 안 되니까 현실 속에서는 거기에 또 좌절하기도 하고 좀 사춘기가 좀 늦게 오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그 시간에 너무 좀 혼자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런 거 시간들이 괜찮아요. 저희 아직도 사춘기예요. 맞아요? 아 정말요? 그럼 아마 죽을 때까지 그럴 것 그러니까. 같아요. 여러분은 윤희사님의 얘기를 듣고 계십니다. 아 네. 혹시 누군지 모르시니까 그죠? 네. 근데 옛날로 만약에 돌아간다라고 하면 또 노시겠습니까? 다시 입학을 하겠다라고 하면 기간은 조금 줄이되 기간은 줄이되. 한 번은 그런 시간이 얼마? 있어야 한 학기 정도만 아니 지금 갯먼스가 있잖아요. 먼스. 한 달. 다시요. 예. 한 달. 한 달. 한 달. 한 달의 충전 시간. 그러니까 한 달의 충전 시간은 예 필요하다. 필요하다. 근데 또 하나 궁금한 건 그러다가 정신 차렸다고 했잖아요. 아 네네. 그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특별히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닌데 그냥 그 고민을 하다가 이제 고민이 끝에는 내가 이제 뭘 해야 하지? 나는 뭘 좋아하지? 뭘 하고 싶은 걸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그게 좀 그려지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지금은 뭘 준비하고 내가 생산적인 삶을 다시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되면서 다시 이제 열심히 살게 될, 부지런하게 살게 될 원동력이 생기고 그 뒤로는 쉬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창업을 언제 하신 거죠? 창업은 2014년 여름에. 그러면 3년 전 학교 다니시면서 창업을 하셨던 건 아니에요? 창업 준비를 하셨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가 이제 25살에 늦게 군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25살에 군대를 늦게 가서 27에 제대를 하고 나와서 이제 창업을 하신 케이스네. 그럼 거의 학교 다니시면서 하신 거네요? 네네 그렇죠. 근데 그 좋아하는 거를 아까 생각했다고 네. 하셨는데 네. 그때 어떤 결론을 얻으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학교에서 동아리를 연극하는 동아리들을 좀 하고 그다음에 또 노는 축제 같은 걸 기획하는 일들 그런 거를 했었는데 그런 일을 하고 있을 때 이게 단순히 그냥 노니까 즐겁고 재밌고 이런 게 아니고 가슴이 뛰고 너무 막 힘들어도 힘들 줄 모르고 막 하루 밤새고 뭐 이틀째 날은 뭐 40시간씩 잠 안 자고 이래도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안에 에너지가. 이런 일을 한다면은 너무 행복할 것 같다. 그런 일들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하시는 일은 완전히 다른 그렇죠. 일인데. 그렇죠. 그게 네. 또 좀 중요한 전환이었던 건데 저한테. 어떤 이게 이제 그래서 생각했던 왜 거는 방송을 좀 아시는 것 같아요. 자꾸 우리가 뭐 물어보기에 되게 궁금하게. 밀당.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나는 렉 걸린 줄 알았어. 플레이 눌러야 되나? 막 이러고. 네. 처음에는 공연 기획 쪽을 고민을 하다가 이 아까 상고철에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창업을 같이 하게 된 공동 창업자 지금 대표가 학과 후배예요. 학과 후배가 이제 제가 군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강릉으로 면회를 직접 와서 같이 일을 하자. 뭐였을까요? 와. 그 왜 이사님을 이렇게 같이 일을 하자고 땡겼을까요? 그때 이야기를 했던 거는 그 친구가 학생회장을 할 때 이제 제가 집행부장 이런 일을 했었는데 그때를 돌이켜 봤을 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서로 일하는 스타일이나 이야기를 하거나 해봤을 때. 그래서 그 경험에 같이 일을 하면은 좀 꼼꼼하게 잘 챙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마인드였던 것 같아요. 자, 요쯤에서 한번 뭐 다 삼고초려 정도는 한 번씩 겪어보시지 않으십니까? 뭐 인생 살면서 뭐 그렇죠. 그죠? 여기 계신 분들 다 그 정도는 되지 않나요? 그렇죠. 네. 해본 적은 있죠. 해본 적은 있어요. 그쵸. 해본 적은 있죠. 예. 서류 내고 1차 면접, 2차 면접. 세 번 어필. 그러네요. 삼고충 아니에요 그거는? 고충.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직은 저희가 방송을 잘 몰라서. 아무튼 그러셨구나. 네. 그럼 어쨌든 대학 생활에 그렇게 원 없이 본인의 어떤 고민도 하고 또 하고 싶은 걸 했던 그 시간이 충분히 의미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군요. 네. 다시 돌아가더라도 한 달 정도는 놀겠다. 그렇죠. 사실 한 학기라고 하셨습니다. 한 학기. 재밌네요. 우리 그 성대리님은 네. 지금은 이제 조선소에서 설계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나는 조선의 우린 이런 게 재밌어. 웃으면 안 되는데 그죠? 아니, 소름이. 난 너무 재밌어. 우리 윤희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네. 대학 생활 어떠셨어요? 어떻게 보내셨고 또 지금 와서 보면 어떠신지. 저는 사실 대학 생활을 1학년 때까지는 아까 이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고등학생처럼 다녔던 것 같아요. 진짜 그냥 수업 열심히 듣고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서 학점은? 학점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요. 학점이 뭐 그냥 뭐 다들 받는 만큼 받긴 했는데. 네. 근데 공부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낌이. 되게 모범생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네, 느껴져. 근데 그렇게 삼고초려 다녀보셨어요? 삼고초려는 네. 여기까지 말하는 걸로. 네, 그렇게 1학년 다녔는데 이제 1학년 제가 2학기까지 마치고 군대를 갔거든요. 1학기가 아니라 2학년 1학기. 2학년. 네, 2학년 1학기까지 이제 그렇게 학교를 다니다가 군대를 갔다 왔는데 그렇게 갔다 오고 나니까 뭔가 되게 심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대학 생활을 하면은 사실 그 이전부터도 뭔가 더 재밌게 대학 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약간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군대 갔다 오고 나서부터는 뭔가 해야겠다 싶어갖고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딱 그때쯤에 제가 같이 학교를 다니던 동기 하나가 자기가 이제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동아리를 가고 싶다. 근데 혼자 가기 민망하니까 좀 같이 가달라 하면서 저를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같이 갔는데 원래 이제 음악은 이제 좋아는 했고 원래 한 줄하는 악기가 있었어요. 악기는 그냥 뭐 다들 치는 것처럼 뭐 피아노 조금 치고 뭐 이 정도밖에 없었는데. 다들요? 근데 갭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갭 느껴지는 3월. 한 달만큼 느껴지는데. 갭먼스. 네. 그래갖고 이제 동아리 들어가서 그때 당시에 이제 클라리넷이라는 악기를 클라리넷. 시작하게 그럼 됐고. 다들 하는 정도로.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제 오케스트라 동아리 열심히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그때 지원하는 주는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해외 봉사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단체로 뭐 인문학 그 스터디를 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갖고 그런 거를 정말 열심히 지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양한 학교 생활을 해보자 싶어서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이제 졸업을 했죠. 인문학이란 무엇입니까? 인문학이란 자 옆에 책 많이 읽는 사람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네. 진짜 인문학. 네. 인문학이란 무엇입니까? 이쪽에 토스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점프. 그렇구나. 근데 지금 보시기에 어때요? 재밌었어요? 대학 생활에 의미 있었습니까? 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후반기에 대학 생활은 되게 재밌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조금 아쉬운 게 이제 앞에 이제 군대 하기 전에 대학 생활도 그만큼 재밌게 했으면은 좀 더 뭔가 풍성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사실 들죠.
만약에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 내내 방에서 게임만 하고 이렇게 보냈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사실 저도 게임을 하긴 했는데 이게 남들 하는 만큼. 근데 저는 이제 방에서 안 하고 이제 친구들과 PC방 가서 아, PC방에 그렇죠. 단체로 무슨 게임 하셨습니까? 저는 그때 총 쏘는 게임을 했습니다. 그게 뭐죠? 뭐지? 스페셜 포스? 아니요. 스스스 서든 서든 데스. 서든. 아 서든 서든. 서든 데스 뭐죠? 이렇게 꼭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 끝이 하나씩 틀려. 왜 어머니들이 맞아. 왜 아들 이름을 그렇게 다르게 부르는지 맞아. 알겠다니까. 응. 저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지금 없어졌지만 크라운 베이커리라는 아, 네. 빵가게가 있었는데 그걸 끝까지 크라운 베리커리라고 하죠. 그래도 비슷하게 하시잖아요. 내가 왜 엄마 베이커리라고 하는 베이커리. 우리 어머니는 베스킨라빈스 처음 나왔었을 때 네. 사실은 이름이 어렵잖아요. 그쵸. 이제 엄마한테 어렸을 때죠. 벌써 몇십 년 전이지. 진짜 처음 나왔었을 때요. 이제 맛있는 아이스크림집이 생겼다고. 그래서 이제 슈퍼 가신다고 하시길래 그 앞에 있길래 사다 달라고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 아들 배숙티라는 아이스크림 가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약간 사람 이름 같은데. 네. 진짜 이게 베스키 씨. 싫어하시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아무튼 서든 어택. 예. 서든 어택. 그랬어.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니 여쭤본 이유는 이게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네. 맞아요. 하는 그러니까- 게임이 진짜 사람마다 똑같은 대학생을 보낼 수는 없는 맞아요. 거죠. 확실히, 그렇죠? 맞습니다. 성현님 우리 인턴이신 성현님은 지금 아직 학생이지만 신분이시죠? 수료는 하신.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아까 들으면서 밥 먹으면서 듣고 약간 쿠사리를 쿠사리라는 단어 쓰나요 요즘에? 쿠사리요? 아니요. 네, 누가 안 쓰나요? 누가? 쿠사리 모르나요? 쿠사리? 구사리 씁니다. 쓰나요? 네, 쿠사리를 먹었는데 요즘은 수료가 있군요. 네 그렇죠. 네. 저희 때는 수료 졸업 이걸 따로 하는 케이스가 별로 없어서 공부만 하셨으니까요. 요즘은 그래서 아마 이제 취업 지원할 때도 그 작성란에 대학 그 졸업만 있는 게 아니라 졸업 예정 수료 이렇게 다 추가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근데 맞습니까? 검증해봐야죠. 아 맞네. 이게 또 빠른 곳들은 그렇게 해주는 그렇죠. 곳들이 있고 아 네. 느린 곳들은 아니고 그런데 음. 그렇게 되고 있는 건 맞아요. 검증. 바로 들어갑니다. 자 성현님은 어때요 대학 생활?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 지금 신입생들이 17학번이시죠. 제가 1, 2학번인데 여러분한테는 저도 굉장히 멀게 느껴지실 거예요. 막 저런 사람이 아직도 학교에 있나?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앞자리가 1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깨아지스. 자 지금 방송 42분 만에 본격 등장하셔서 그러니까 일단 디스로 다 죽었어 이러다. 디스로 시작해요. 요즘 신입생 분들은 그렇게 몇 학기 동안 방에서 게임만 하셨다가는 아마 이 사회의 냉혹함을 빠르게 깨닫고 네 그렇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듣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이 네, 지금 무슨 분들 얘기를 하고 있는 말씀을. 건가? 네, 이분들은 이미 다 직장이 있으시고요. 돈을 벌고 계십니다. 너무 좋다. 이분 계속 모셔야 되겠다 게스트로. 우리의 현실을 막 일깨워줘. 부끄러워. 나 안 놀았어 대학교 때. 아니 그래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대학생 어떻게 보냈습니까? 저는 사실 대학을 들어가자마자 반수를 했어요. 근데 그 반수가 이제 실패하는 바람에 다시 원 대학교로 돌아갔는데 그러면 이제 반수를 한 학기 이렇게 대학을 다니고 한 학기를 휴학하고 반수를 하는 건데 한 학기 휴학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을 노는 바람에 6개월을 그냥 쉬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냥 막 계속 놀고 여행 다니고 뭐 알바한 돈으로 또 놀고 약간 이렇게 하고 나니까 나중에는 막 너무 뭘 하고 싶더라고요. 막 비슷한 케이스인데. 아니 결국은 스토리가 똑같은데. 결국 같은 아닙니다. 같은 트렌드인데 이거. 디스 왜한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학교를 갔는데 저는 이제 그때는 아직 학과가 안 정해져 있었고 계열제였어요. 그래서 인문 계열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들은 수업들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반수생이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네, 놀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수업을 되게 열심히 들었었어요. 어쩔 수 없이. 네. 그리고 실제로 재밌었고 그래서 저는 좀 대학 가면 처음에 막 수업을 되게 쓸데없는 것처럼 대학은 특히 좀 그렇게 되잖아요. 굳이 안 들어도 되고 막 다르게 꿀 수업을 꿀 수업을 듣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꼼수를 쓰게 되는데 사실 그게 되게 비싼 강의고 이제 못 듣게 되니까 아쉽더라고요. 실제로 주변에서도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런 양질의 수업을 어디 가서 그렇죠. 또 듣겠나. 되게 좋은 마인드다. 그래서 좀 원하는 방송이니까. 수업 그렇죠. 들어보시는 것도 두루두루. 내가 학점을 아는데. 저요? 아 그렇겠네요. 아니 근데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 네. 결국 비슷한 거 아니에요? 한 학기 동안 신나게 벌어서 여행하고 벌어서 놀고 그러니까 근데 공부하고 게임은 싶을 안 거야. 했다 이거죠. 아니요, 나는 그게 그렇게 게임은 안 했다. 게임과는 게임과는 다르다. 네, 나는 그렇지 않았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 아까 불안하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저는 굉장히 불안하면서 불안했습니다. 아. 왜냐하면 약간 반수를 하려다가 실패한 거니까 음. 굉장히 불안해 떨면서. 이게 약간 지금 말이죠 이 썰전의 분위기가 아, 좋은데요. 예. 유인사님 한번 반격 한번 해보시죠. 아니 이따가 나중에 자소서를 한번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한번 거기다 빨간 펜을 해줘. 돼지 꼬리가 그러니까 예. 쭉쭉 그냥. 네, 제 자소서닷컴에 아마 많이 저장되어 있을 아, 거예요. 이미요? 네. 그래서 아무튼 자의반 타의반 그렇게 1년간 반수를 하고 네. 또 한 학기 동안 놀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네. 뭐 어쨌든 후회하진 않으세요? 근데 반수한 거 자체는 그렇게 후회하진 않는 것 같고요. 음. 또 그거 안 했으면 후회를 했을 것 같아요. 그쵸. 막 괜히 난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었는데. 근데 이런- 이미 굉장히 좋은 대학교거든요. 그렇지. 네. 깨알 자랑. 그러면 세 분의 공통점은 어쨌든 본인이 놀았다. 그죠 보낸 많이 대학 놀았다. 생활에 대해서 뭐 후회하진 않는 것 그쵸. 같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 때만큼 놀았을까요? 그러니까요. 논 그러니까요. 걸로 사실 지금 저희 얘기를 꺼낼까 말까 고민하고 부끄러워가지고 지금 못 끊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 때는 여러분 이런 용어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먹고 대학생이라는 용어가 있었어요. 그거 모르겠는데요. 그냥 놀고 먹고 대학생 이렇게 해서 먹고 대학생 이거 뭐죠? 아니 처음 들어요. 지금. 이게 우리 집에서만 썼나? 아무튼 맨날 우리 엄마가 넌 먹고 대학생이야 이러면서 어머니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거의 뭐 공부는 많이 안 하고 그죠? 네. 공부가 제일 쉬웠던 분이니까. 네. 저뭐 공부는 조금만 해도 뭐 잘 되니까. 그럼요. 남들 하는 왜 만큼 어려워? 하고. EBS에서 다 가르쳐줘. 그렇죠. 저는 대학생활 동안 노래에 빠져 있었거든요. 노래. 그래서 뭐 오. 합창단도 하고 뭐 또 동아리 하나를 제가 만들어 가지고 매년 공연도 하고 뭐 이런 걸 했었고 그냥 뭐 피아노 쳐주시면 노래 부르시겠네. 그렇죠. 그냥 남들 하는 만큼. 그리고 이제 요게 오늘 게스트 분들이 주인공이니까 우리는 짧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또 뭐 괜히 이런 것도 해봤어요. 뭐 혼자 떠나는 여행 막 이래가지고 어디로 괜히 떠나셨나요? 그래서 어딜 갈까 막 이러다가 그냥 1호선에 끝까지 가보자 해서 월미도를 간 거예요. 근데 가면은 월미도 가면은 참 연인들이 거닐고 해가 뉘엿뉘엿 질 때 다 바다를 보고 이런 걸 상상하면서 갔는데 월미도 놀이공원에 막 뭐 바이킹이 돌고 막 난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너무 이상하다 이러고 바로 돌아왔던 기억이 있고 또 한 번은 이제 무전 여행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친구하고 그 해인사라는 절에 갈 때는 이제 이제 부모님들하고 같이 갔다가 부모님들을 먼저 보내고 친구랑 둘이서 밤 9시에 그냥 걸어 내려왔어요. 해인사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뭐 차가 있더라고. 그래서 히치하이킹하고 막 해서 어떻게 해서 집에까지 그냥 근데 이건 얘기하자면 너무 길어가지고 뭐 그런 막 무모한 일도 일부러 해보고 사실 일부러 한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차가 끊겨서 한 게 아니고 원래는 그 절에서 잠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이렇게 누워서 잘까 하다가 야 그냥 우리 언제 이런 거 해보겠냐 진짜 돈 안 들이고 한번 집에까지 가보자 이렇게 해서 막 히치하이킹하고 뭐 이러면서 했었던 뭐 그런 추억도 있었고 해인사 얘기를 하니까 오늘 급성 위험에 걸려서 못 오신 혜인 씨가 혜인 씨, 헤일리 킴 잘 지내나? 네.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대표님은 대학 시절 짧게 얘기하시면 어떠세요? 자긴 길게 하고서 난 짧게 하려고. 나 지금 길게 5분, 했는데. 5분도 안 했어요. 제 대학 시절은 사실은 특별히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전 진짜 되게 무료하게 보냈던 것 같아요.
대학교 들어와가지고 돈 안 들이고 무료. 아 그럼 프리 와 이분 야이 분위기 어떻게 해야 되지? 못 나올 뻔했어. 미안합니다. 네. 네. 살짝 재밌긴 하네 다시 그죠? 생각해보니까. 아 그래요. 아 그래. 되게 시니컬하다. 사실 저희 때는 대학교에 가면 수업을 제대로 듣는 게 되게 막 좀 삐리해 보였어요, 솔직히. 그렇죠, 그렇죠. 네, 수업 시간에는 야 수업을 왜 들어? 심지어는 우리 때 교양 중에는 꼭 철학 수업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철학 시간에는 특히나 당구장에서 있어야지 뭐 이런 거. 그래서 당구도 사실 저는 취미가 없었는데 애들이 가니까 가서 짜장면 먹으려고 가고 끝나면 뭐 이제 사실 수업 막 대낮에도 술 먹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죠? 그럼요. 네, 대낮에도 술 먹고 학교에서 술 먹고 서울 와서 술 먹고 근처에서 술 먹고 막 이런 거죠. 술을 막 먹다가 그렇게 한 2년이 흘러갔어요. 근데 되게 내가 뭐 하는 거지? 그리고 군대를 갔죠. 군대를 최대한 늦게 가려고 해서 늦게 갔어요. 군대에서 살이 엄청 쪘죠. 왜? 군대에서도 계속 먹었어요. 되게 많이 살이 쪘어요. 근데 사실은 저의 인생 그 성장에서 나이가 들어서의 첫 번째 그 터닝 포인트는 저거였던 것 같아요. 군대를 제대한 다음에 너무 돼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상상이 잘 안 가시죠? 네. 몇 킬로까지 나왔어요? 13kg가 더 쪘었어요. 아. 완전 굴러다닐 만한 수준에. 왜냐하면 그때는 사실 짬밥이 너무 싫어가지고 짬을 먹은 다음에는 거의 PX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과자 아니면 막 만두 먹고 냉동만두 맛있잖아요. 아 맛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먹고 했는데 딱 나왔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운동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운동이라는 게 저한테 되게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뺄 수 있을까라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되게 재밌던 계기였던 게 저 그땐 PT 개념이 없었을 때였었거든요. 어떻게 할까 싶었다가 우연찮게 거기 내가 이제 대낮에 가니까 운동을 하러 트레이너 형이랑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제 운동을 같이 하기 시작했죠. 파트너. 네. 그래서 PT를 공짜로 받은 케이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그 형이랑 한 2년 3년을 하고 났더니 이제 저 헬스장 요즘 헬스장이라고 안 하잖아요. 우리 때 헬스장이라고 했어요. 헬스장 가면은 나한테만 물어봐요. 사람들이 어떡하냐고. 그래서 그게 저한테 되게 큰 저거였어요. 살도 쫙 빼고 이제 무엇보다 내가 나를 트레이닝하고 매니징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하나 더 생긴 거였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시 복학을 했는데 또 놀았어요. 아 결국 다시. 하지만 또 놀았어요. 근데 이제는 좀 다르게 놀았어요. 술은 멀리하고 운동을 하기 시작했죠. 이제 그래서 스노우보드를 타기 시작했고. 지금 대표님 말씀도 그렇고 저도 지금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드는 생각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대학교를 들어간 지는 20년이 넘었고 조금 있으면 졸업한 지 20년이 되는데 대학 때 있었던 모든 활동들이 지금의 저라는 사람의 모습, 그러니까 지금의 저라는 사람의 어떤 사회적인 타이틀, 뭐 어떤 지위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인성,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뭐 의사결정의 스타일 이런 것들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특히 아까 그 대표님이 이제 그 운동하면서 거기서 얻게 되는 자신감 이런 것들이 되게 영향을 많이 줬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지금 되게 비슷하거든요. 저도 대학교 때 제가 그 동아리를 하나를 만들면서 그게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아리가 그때 겪었었던 되게 그 즐거운 느낌들 그리고 또 그때 겪는 그 여러 가지 챌린지들을 막 하나씩 이겨낼 때 보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제가 직장 생활할 때도 그렇고 제가 제 회사를 만들었을 때도 그렇고 그때 어떤 그런 즐거움들이 몸이 기억하는 것 같아요. 아 그게 정말 즐거웠어. 나는 정말 나는 내가 아무리 밑바닥에서 헤쳐나가면서 힘들더라도 이렇게 뭔가 새로운 거를 막 벌리고 새로운 뭔가를 의미 있는 것들을 만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환희.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전부 다 대학교 때로부터 온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때 만들었던 나의 스타일들, 커뮤니케이션한 스타일 이런 것들이 지금 돌이켜보면 대부분 다 그때의 모습과 이렇게 다르지 않거든요. 사실 저는 대학교 때 초반에 그것도 그렇고 사실은 저는 솔직히는 중학교 때부터 놀았어요.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놀고. 아, 내 겨우 이렇게 진지하게 좀 끌어왔는데 또 일로. 아 너무 그러면 재미없잖아. 아 근데 진짜로.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실 아까 이사님이 얘기하셨던 거에 되게 공감을 하거든요. 어렸을 때 하도 노니까 이제 놀 게 없어요. 그래서 아시잖아요. 저 요즘에 술도 거의 안 먹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냥 집에 가서 아들이랑 놀고 와이프랑 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아, 놀 만큼 놀아보니까 진짜 놀 게 없구나. 차라리 어렸을 때 노는 게 낫나 싶기도 한데 안타까운 건 요즘에는 젊었을 때 놀면 안 된다는 거죠. 그쵸. 네. 아까 성현님 얘기대로 그죠. 그렇죠. 그 성대리님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올해 31죠. 아, 31세요? 네. 아, 그렇구나. 그럼 서른 거제도에 있는 회사에 다니고요. 배를 만드는데 성씨고 31. 31하고 대리고 예. 설계를 하는 성대리. 우리는 철저하게 신원을 보장을 네, 해주는 절대 익명 보장. 그럼요. 네. 참 감사합니다. 그럼요. 그러면 31이시니까 뭐 성현님은 아직은 좀 어리시니까 두 분은 보기에 대학교 때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대학교 때 어떤 그런 경험들이 지금의 여러분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영향이 많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까 이제 말씀을 따로 안 드리긴 했지만은 저는 사실 군대 가기 전과 그 후에 이제 이런저런 활동을 하면서 성격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면은 그 전까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생각만 했지 뭔가 이제 적극적으로 시도를 안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갔다 오고 나서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이제 그것도 이제 뭐 지원할 때 이제 지원서 쓰고 뽑혀야 되고 이런 거니까 뽑히기 시작하고 이러니까 나도 하니까 되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가면은 또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자기를 드러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좀 더 성격이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성대리님도 그러면 처음에 이제 도전하는 게 어렵지 도전을 해보고 조그만한 이제 성취들을 얻기 시작하면서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군대를 갔다 온 게 또 영향이 좀 있었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군대에서도 모르는 사람들 만나야 되고 사실 대학이 어려운 사람도 많잖아요. 군대는 뭐 선임들도 있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윤사님 어떠세요? 저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서 이제 했던 것 중에 제일 기억에 크게 남는 게 그 연극하고 축제 만드는 그게 사실 여럿이서 준비하는데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고 그게 또 극은 무대에 한 번 쓰면 축제는 축제 기간 한 번이면 이제 오랜 준비 기간의 성과가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 과정에 다 같이 함께 할 때 약간 뭔지 모르는 약간 카타르시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막 가슴에 울림이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게 지금 일을 하면서도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고민할 때도 뭔가 어떤 지침표 같은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경험들을 하는 방향으로 살고 싶다.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어떤 연극이나 공연 기획이나 이런 것들을 대학교 때 경험을 했지만 그게 반드시 그렇다고 해서 내가 졸업하고 뭐 연극인이 되거나 공연 기획 쪽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그때의 경험들이 지금의 어떤 전혀 다른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굉장한 영향을 주고 또 내가 행동하는 어떤 양식이라든지 내가 팀워크를 이뤄내는 방식이라든지 뭔가를 지향할 때에 또 어떤 일을 이루고 나서 서로가 이렇게 뭔가 격려하고 모티베이트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 속에서 사실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죠. 그렇죠. 네. 이게 형태는 정해지지 있지 않지만 그 안에 내용이 뭔가 비슷한 것 같은 느낌. 사실 요 얘기에서 제가 조금 이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원래 그거였어요. 제가 예전에도 이제 대표님 연결해 주셔서 가끔 죄송합니다. 강의를 하고 하면은 그때도 많이 얘기했던 건데 나 자신에 대한 여행을 떠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진짜 어떤 걸 좋아하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본질적인 그러니까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 방송에서도 얘기했었지만 막 수첩에 적어 내려가는 거예요. 뭐는 좋고 뭐는 싫고. 그럼 그날 적었던 걸 가지고 그날 밤에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건 왜 좋았지? 이건 내가 왜 싫어하지? 왜 좋아하는지 왜 싫어하는지 이걸 계속 찾다 보면 정말 되게 알맹이 같은 뭔가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냥 제가 생각하는 나에 대한 어떤 여행인데
오늘 에피소드를 저는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희가 막상 직장에 나오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나에 대한 여행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그리고 때때로는 운이 좋아서 직장에서의 어떤 큰 충격 아니면 뭐 비자발적인 어떤 뭐 실직의 상태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나에 대한 여행을 떠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직장에 나오고 나면 사실 나에 대한 여행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대학 생활이라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많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은 시간 동안에 나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으로 작용을 하고 동시에 또 어떤 직장에 대한 압박이나 이런 것, 그러니까 그 직업으로서의 압박이나 이런 것들 없이 그래도 나에 대한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오늘 얘기를 하면서. 맞습니다. 여행 좋아하세요? 서현 씨는? 저는 여행은 사실 별로 안 안 좋아하는데요. 좋아한대요. 근데- 쓸데없대요. 여행 같은 거. 자 이건 삭제하겠습니다. 네, 편집, 통편집.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대학이라는 시간이 인생에서 특별하다고 할 수 있는 게 그 전이나 후에는 약간 바깥에서 주어지는 목적이 좀 있는 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 보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공부해서 대학을 가야 되는 그게 나 자이든 타이든 좀 주어지는 것 같고 그 이후에도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데 대학 때는 사실 뭐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더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더 특별해지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렇게 잘 안 되다 보니까 대학생들이 나에 대한 여행을 잘 못하거나 또는 나에 대한 여행을 잘 한 사람도 그것을 마무리 단계 4학년 막바지에 접어들면 아,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나를 여행했지? 그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 같고 그 여행을 내가 차라리 안 했으면 지금 덜 괴로웠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그럴 수도 되는 있겠네. 것 그럴 수 같아요. 있겠네.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지만 취준을 하면서 그래도 그게 무의미하지 않다고 좀 믿고 싶고 그 신입생 분들한테는 특히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무의미하지는 않죠. 사실은 어떻게든지 간에 연결은 되는 것 같아요. 인생을 그렇죠. 살면서도 그때가 생각나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그 기차 프로그램도 내일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29살까지 연장이 됐답니다. 아, 정말요? 그게 뭐죠? 그러니까 네. 5일이었나? 다 아실 거예요. 들으시면. 자, 아 그래 네. 들으시는 분들은 다 알겠죠. 그럼 찾아보는 거죠. 내일로. 아니 예. 들으시는 분 중에 나와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요. 아, 내일로가 뭐냐면요. 젊은 사람들한테 음. 기차를 싸게 해준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그래서 그런 게 기차 있어요. 여행을 잘 할 수 있게 정기권처럼. 예, 원래 25가지인가 그랬는데 자유롭게 타고 내릴 수 있게. 그렇구나. 되게 재밌네요. 우리 20년만 더 있으면 공짜로 탈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걸 바라보며 가야 그게 돼. 더 빨라요. 내일로가 연령이 높아지길 기다리기보다는 아, 그럼요. 우리 미래로 우리가- 우리 미래로 이런 거 우리가 타야죠. 빨리 이제 좀 있으면 전철을 공짜로 타는 거야. 그럼요. 그래서 경춘 경찰 타고 양평 가서 막국수 한번 먹고 와야 돼. 위로는 양평 아, 밑으로는 어디야? 온양인가? 그렇군요. 온천 한번 갔다. 온천. 오고. 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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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네. 부럽네요. 호두가 좀 부럽나요? 늙은 게 부럽나요? 네, 그렇군요. 자, 오늘 갯먼스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해서 결국은 이제 저희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대학 생활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가치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굉장한 소중한 시간이고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고 그 가치를 어떻게 가치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채워갈 것이냐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나눠봤던 것 같고요. 각자의 또 대학생활 이런 것들을 나누는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공감하는 포인트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야 저건 너무 현실적이지 않아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 포인트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저희가 이런 다양한 모습들, 다양한 또 대학생활들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 하여튼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래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다들 그래도 게스트분들 들으셨을 테니까 저는 항상 마무리를 하면서 한 줄 평을 합니다. 오늘은 사실은 리드미의 특정한 에피소드를 가지고 소개하진 않았기 때문에 한 줄 평을 어떤 에피소드에 대한 마무리로 한다기보다는 오늘의 이 수다에 대한 또 혹은 수다 속에서 떠올랐던
본인만의 아니면 신입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해주고 싶은 얘기 뭐든 좋습니다. 그죠? 예, 한 줄 평을 한번 해보죠. 그래도 국문과를 수료하셨으니까 아직 졸업은 안 하셨고 우리 성현님이 한번 제가 네. 17학번 여러분 이 방송을 농담이고요. 신입생 여러분들은 지금 뭐 어떤 분들은 미리 일찍 고민하고 막 불안하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막 별 생각 없이 아직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곧 모두가 불안하고 고민하는 시기에 들어서게 될 겁니다. 정말 훅 거기에 어쩌자고 벌써 4학년이 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저도 불안하고 모두가 불안하니까요. 네. 맞아요. 우리도 불안해요. 그렇죠. 멋있다. 네. 자 우리 성대리님. 저는 진짜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학생이라는 게 되게 특권 계층 같아요. 어디에 소속이 돼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좀 자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저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을 가져보라고 해보고 싶어요. 그렇군요. 네. 굉장히 경건해집니다. 모범적인 굉장히 그런 어떤 한 경건해지고요. 줄평. 네. 뭐라고 치고 들어가기도 애매한 네. 약간 그런 의미. 자 우리 윤희사님은요? 네, 저는 아까 이제 뭐 혼자 방에서 게임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사실 요즘 어떤 여행이나 뭐 해외 여행을 가거나 어떤 대외 활동을 하거나 그런 활동들 형태보다는 그 안에서 내가 나를 얼마나 주의 깊게 관찰하고 돌아보는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꼭 어떤 멋진 활동이나 좋은 여행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렇죠. 세세한 그냥 일상 속에서 자기를 많이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대학 생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좋네요. 대표님? 저는 아까 클럽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다시 제가 대학교 1학년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전 갈 거예요. 하지만 음악 들으러. 네, 그럼요. 가장 다른 한 가지는 대신 나머지 시간에 진짜 열심히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놀 때도 열심히 놀고 미친 듯이 놀고 공부할 때도 미친 듯이 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대학 시절, 대학 시간, 대학 생활? 대학 시절이라는 게 단어도 생각이 안 나. 요즘에 무슨 단어를 얘기하면 스스로가 어색해요. 알아서 들을게요. 번역기도 있어요, 번역기. 대학 시절에 여러분 진짜 이 말을 믿어주세요. 직업을 찾을 때가 아니고요. 여러분 자신을 찾을 때입니다. 그리고 불안하대잖아요. 앞에서 그러다 있다 보면 좀 이따 불안해진대잖아요. 인생의 아주 유일한 시간입니다. 진짜 믿으십시오. 네. 이건 맞습니다. 네, 불안할 수 있지만 정말 믿으십시오. 여러분 맞습니다. 자신을 찾으셔야 될 시기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들 뭐 또 오랜만에 이렇게 5명 오랜만이 아니라 처음인가요? 처음이죠. 네, 네. 5명이 하니까 다소 산만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완전 재밌는데. 네,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또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오늘 같이 해주신 게스트 여러분 또 2주 동안 더 뵐 수 있습니다. 저희가 5명이서 계속 수다를 또 여러분께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신선하고 새로운 에피소드로 여러분께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